그냥 약간 느낌적으로 대충 이해한 친구들이 있어요. 교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 TV의 김민희입니다. 교구 고민들 많이 하시죠? 교구를 할까요? 안 했는데 할까요? 했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뭐 이런 고민들 진짜 많으신데요. 오늘은 수학 교구에 관한 고민을 조금 해결해 보기 위해 저희 카페에서 준비한 플레이팩트 먼슬리를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추천해 드리는 좋은 여러 가지 교구들이 있어요. 칠교라든지 펜토미노, 사키나무 많죠. 보드게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추천을 했을 때 추천을 하기만 하면 끝? 이게 아니죠. 네, 그거를 아이랑 같이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도 해야 되고 난이도를 차근차근 이렇게 올려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그 교구를 좀 잘 경험해 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문제집이면 딱 봐도 이건 쉬운 문제, 이건 어려운 문제, 이게 딱 버젓이 나와 있는데 7교 퍼즐을 봤을 때 뭐가 더 어렵고 쉬운지 잘 와닿지 않고, 그리고 난이도라는 걸 어떻게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될지를 워크북만으로는 좀 가늠이 어렵죠. 사실은 그 안에서도 퍼즐의 모양에 따라서는 그 난이도의 차이가 무조건 반드시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이유는 애매모호하게 워크북이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직접 안 해보셨기 때문에 뭐가 더 어렵고 쉬운지를 체감하시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쉽게 너무 교구할 거 많은데 이렇게 풀로 이제 구매해서 해야 되느냐, 어느 기간을 1년을 풀로 이렇게 다녀야 되느냐, 이런 거에 좀 약간 부담이 되거나 우리 주변에 교구를 좀 제대로 경험할 곳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과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는 교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일시적으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구들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3단계고요. 지금 이게 도형인데요. 우리가 3학년 2학기 때 원을 배우죠. 네, 그래서 이제 원에 관련된 교구가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런 교구는 우리가 아이가 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중에 이런 교구 사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먼슬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서 이게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원래 먼슬리는 그냥 개인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교구는 사실 아니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교구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거 하나가 단품으로 판매하는 형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우리가 원에서 중요하게 사실은 익혀야 되는 부분은 정의예요. 사실 그 컴퍼스를 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체감이 느껴야 되는 부분은 뾰족한 부분 꽂아서 일정하게 벌리고 그걸 삥 둘렀더니 원이 생기네 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조작하면서 해보면서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건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점들을 쭉 연결했더니 원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원의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컴퍼스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컴퍼스는 컴퍼스대로 열심히 그리고 원은 원대로 정의가 남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원은 상당히 중요한 도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교구로 조작을 해서, 네, 컴퍼스도 여기 안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일단 점을 찍어가지고 삥 이렇게 둘러서 그리는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원에 대한 개념을 다양하게 여러 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제가 먼슬리 프로젝트를 교구로 선행한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3학년인 친구들이 지금 원에 대한 개념이 좀 정확하게 쓰지 않고 그냥 문제는 잘 맞춰요. 3학년 2학기 기본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문제는 잘 맞추지만 그걸 약간 변형한 그런 응용 문제나 이런 데서 자꾸 실수를 한다? 원의 개념이 잘 안 서 있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차원에서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아직 3학년 2학기를 이제
도달하지 않은 친구들이 뭔가 이제 개념을 선행해서 막 나가 있는 친구들의 경우 그냥 문제집으로 3학년 2학기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이런 도구를 만져보고 아무래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기억도 잘 되고. 네. 자, 요거는 1단계의 분류하기 교구고요. 이게 딱 커버만 보셔도 이해되시죠? 우리가 분류하기는 여러 가지 칩을 이렇게 모아놓고 그 칩마다 속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속성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분류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어찌 보면은 1학년 과정에 속하는 건데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분류하기보다 교구로 하는 분류하기가 훨씬 더 심오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그냥 문제는 되게 잘 풀 수 있어요. 퀴즈팩토에 나오는 분류하기나 1학년 2학기 교과 기본 문제 나오는 분류하기, 최상위 나오는 분류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분류하기는 진짜 교구를 만져보면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은 얘가 정말 분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기준을 잡는다는 게 어떤 건지, 각각의 칩마다 속성은 어떻게 봐야 될 줄 아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교구 활동이거든요. 다른 우리가 교구라고 생각하면 딱 도형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분류는 반드시 교구를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제가 분류하기로 추천드리는 보드게임 있죠. SET, SET. 네. 유명한 게임이라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런 정도의 카드 게임 같은 건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노출을 꾸준히 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분류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아이들의 수학적인 그 감각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1단계에 있는 수와 연산인데 1학년에는 수와 연산 영역이 굉장히 많은 단원을 차지하죠. 근데 우리가 10이 넘는 덧셈을 할 때 아이들 6세, 5세 빠르면 5세, 6세 아이들도 10이 넘는 덧셈을 해요. 연산이 빠른 친구들은. 근데 그거를 그냥 그림으로 우리가 양을 세서 어떻게 더하게 되는지 뭐 보고 10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푼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교구를 조작하면서 10을 만들고 뭐 빼기를 할 때는 10을 기준으로 걸어내서 그 계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 교구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판에 10개의 구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20개를 채울 수 있는 판이 있어서 10이 넘는 덧셈을 교구 조작하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6세, 7세, 8세 중에 덧셈 교구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지금 덧셈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구입니다. 다른 제가 연산 아이들 잘 안 될 때 수가 약한 친구들, 수감이 약한 친구들한테 뭐 큐브 사세요, 뭐 연결 큐브, 뭐 1g 큐브, 뭐 이런 큐브 같은 거 저희가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런 큐브가 그냥 먼지만 쌓인 데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교과에 맞춰서 조작을 하고 게임을 해보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하는 활동들을 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2학년 현재 친구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할 단원이 바로 이 시각과 시간. 네, 이때 이제 그 시간과 달력에 관련된 단위들을 몽땅 이렇게 배워서 제가 엄청 강조했던 그런 단원입니다. 근데 이 단원이 이 시계가 이게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소에 보는 12시 시계죠. 네, 12시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1부터 10위까지 되어 있고 다시 1부터 10위까지 가요. 아이들이 하루가 24시간인데 그거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뭘 많이 틀리냐면 오전 9시에서 뭐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똑같이 오전 9시잖아요. 그 개념이 안 서요. 그 개념이 잘 안 서 있어서 뭐 오전 9시에서 36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고 12시간이 더 지난 거니까 오후 9시가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런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시계에 관련된 거는 하루아침 안 된다. 단위를 막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치가 없으면 기억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시계에 관련된 시간, 달력 이런 것들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노출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개념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사용할 만한 그런 교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조작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과정 안에서 교구라는 건 사실은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어떻게 풀지 이제 전략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풀이를 실행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뭔가 계속 눈에 보이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빠르게 연습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점점 그걸 늦추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의 경우에는 교구를 만져보지 않아서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그냥 약간 느낌적으로 대충 이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경우에는 교구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뭔가 눈으로 보여져야지 내가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아. 알게 된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이제 가져가야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할 때도 저 말이 이 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캐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구는 아이들이 수학에 관련된 개념들을 이해하기 위해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고 다리를 놓아준 역할을 하는 거죠. 대신 자기 연령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을 배울 때 그때 교구가 적절하게 잘 사용이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먼슬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저희 프로젝트 비교해 보시면서 아이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레이팩터 먼슬리에 대해 소개해 드렸고요. 저희가 프로젝트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 엄사곤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